안녕하세요. 사업하는 연변청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키워드를 분석하여 상품명을 만드는 방법으로 타 스토어 대비 3배의 많은 이익을 만들어내고 1매출 100만 원을 만든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키워드를 발굴하고 분석하여 상품명을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여기에서는 크게 3가지로 분류를 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판다랭크, 아이템 스카우트와 같은 사이트를 활용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저번 영상에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자동 완성어, 인기 검색어와 같은 키워드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플랫폼 자체의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 3가지를 상세하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그재그에서 상품명을 지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기본적인 가이드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 센터에 들어와서 상품 등록을 클릭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맨 위에 상품명 팁이라는 태그가 있거든요. 여기 한번 클릭을 해보고 들어가서 함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가 유의해야 할 사항은 상품명 길이입니다. 지그재그에서는 상품명을 작성할 때 최대 100자까지 허용을 한다고 하네요. 근데 여기 보시면 최대한 간결하게 핵심 단어들만 사용한다는 것을 권장합니다. 상품명이 너무 길면 너무 지저분하게 보일 수 있고, 또 상품명이 너무 짧으면 저희가 원하는 키워드를 사용하기에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30자에서 최대 50자 이상을 초과하지 않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상품의 외국어 표기보다는 한글 표기를 권장한다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세 번째가 좀 중요한 건데, 저희가 상품명을 지을 때 광고법상 문제가 될 법한 항목이나 지재권에 침해하는 내용은 다 배제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최대, 최고, 1위, 베스트, 땡땡 인증, 땡땡 추천 이런 거는 다 사용을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지재권의 침해에 해당되는 타 상표를 연상할 수 있는 단어도 입력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유의하면서 상품명을 만들면 됩니다. 주관적인 키워드, 예를 들면 나의 느낌과 나의 상상, 나의 생각으로 떠오르는 키워드가 아닌 철저하게 데이터에 입각한 키워드를 발굴해서 상품명을 만들어야 판매에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주관적인 느낌이 있는 단어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잠깐만요. 어떻게 설명을 하죠? 잠깐만요. 주관적인 언어, 주관적인 키워드, 주관적인 연변청년. 그러니까 주관적인 언어라면 이런 게 있겠죠. 그러니까 귀엽다, 예쁘다. 물론 이런 키워드도 사람들이 실제로 검색을 하긴 합니다. 그런데 이런 키워드는 너무 추상적이다 보니까 이런 키워드보다는 더 구체적인, 더 디테일한, 예를 들면 긴팔 가디건 아니면 반팔 가디건, 노 포켓, 노 카라, 이런 키워드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 상품을 되게 디테일하게 묘사할 수 있는 키워드들, 해당 키워드를 발굴하고 분석해서 상품명에 넣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상품명을 만드는 3가지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이템 스카우트, 판다랭크, 블랙키위와 같은 외부 사이트를 활용하는 겁니다. 키워드를 발굴하고 분석하는 사이트인데요. 제가 예시로 아이템 스카우트 사이트를 통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이템 스카우트에 들어오시면 메인 화면에 키워드 베스트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매량 베스트 상품이 있는데 어떤 키워드가 요즘에 뜨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다 일일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맨 위에 한번 보실게요. 아이템 발굴 들어가시면 카테고리별로 상품들을 검색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판매를 하는 게 의류니까 의류, 패션 의류에 들어가서 2차 카테고리는 여성 의류를 선택을 해 주시고요. 세 번째 카테고리는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거 아니면 판매하고자 하는 거를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 최근에 가디건이 뜨고 있으니까 가디건을 클릭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에 키워드가 500개 가까이 뜨는데요. 요거는 다 사람들이 엄청 많이 검색을 하기 때문에 순위가 위로 올라와 있는 겁니다. 나의 상품을 잘 설명할 수 있거나 검색량이 많은 키워드를 사용하면 됩니다. 한번 보실게요. 여기서 폴로 가디건 같은 경우는 여기에 보시면 브랜드라는 커서가 있거든요. 그래서 브랜드를 다 제외하고 보시는데 여기 6위에 보시면 트위드 가디건인데 브랜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약간 오류도 감안을 해서 그렇게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저번 영상에서 제가 언급을 했듯이 자동 완성어와 연관 검색어를 최대한 활용하여 가져와서 상품명을 만드는 겁니다. 첫 번째는 자동 완성어를 활용을 하시는 거고요.
두 번째는 연관 검색어를 활용하고 타 상품, 타 스토어들의 키워드를 활용을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활용해서 상품명을 만들면 됩니다. 혹시 저번 영상을 아직 보지 못하셨다면 해당 영상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끝. 두 번째는 왜 이렇게 짧은가요? 두 번째 영상은 왜냐하면 저번 편에서 이미 다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저번 영상을 충분히 보시면 이해를 하시면 바로 이 두 번째 방법은 터득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짧게 했습니다. 아, 두 번 말하기 입 아프다. 네, 맞습니다. 연변 청년. 세 번째 방법은 가장 정확도가 높고 가장 효과가 좋고 또 제가 추천하는 방법입니다. 그건 바로 지그재그라는 플랫폼에서 유료로 제공하고 있는 지그재그 인사이트를 통해서 키워드를 발굴을 하고 분석을 하고 상품명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제가 화면을 통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카카오스타일 파트너 센터에 로그인을 하시면 밑에 여기에 지그재그 인사이트라는 탭이 있거든요. 여기에서 키워드 인사이트를 클릭을 합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인기 키워드, 골라보는 키워드, 미리 보는 키워드, 마이샵 키워드 이렇게 4개 탭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여기 지금 인기 키워드를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맨 위에 탭이 있거든요. 내가 검색하고자 하는 명확한 카테고리가 있다면 여기에서 카테고리를 설정을 해주시고 검색을 해보시면 됩니다. 똑같이 또 가디건을 한번 예시로 들어볼게요. 그러면 가디건 카테고리에서 가디건과 관련된 키워드가 나옵니다. 인기 키워드는 어제 일자 기준으로 사람들이 가장 많이 검색한 상위 500개의 키워드를 노출을 해줍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똑같이 어제 일자를 기준으로 급상승한 키워드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제가 상품명을 만들 때 여기에 있는 인기 키워드와 급상승 키워드를 엑셀로 다 추출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키워드 중에서 최대한 검색량이 일정하게 있고 경쟁 강도가 낮은 거를 참고를 해서 상품명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초보일수록 이 영역을 많이 활용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들어와서 어떤 키워드들이 있는지 아니면 내가 어제 보지 못했지만 또 지금 떠오르는 키워드가 있냐 엑셀에 정리를 하고 매일매일 업데이트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만들면 그 다음에는 그냥 그 엑셀에 들어가서 내가 판매하고자 하는 상품과 맞는 키워드들을 그때 빼서 쓰면 됩니다. 처음에는 되게 많이 시간이 들어가고 정성이 많이 들어가는데 한번 이 키워드 뱅킹을 만들어 놓으면 상황에 맞게 시즌에 맞게 내 상품과 맞는 키워드를 빼서 상품명을 만들면 되는 겁니다. 이거 비용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처음에 만약 여러분이 매출이 없을 때 구독을 하면 부가세 포함 월 55,000원에 사용 가능한데 만약에 매출이 어느 정도 규모가 커지면 파트너 플러스를 구독을 해야 해서 월 16만 5천원이 나옵니다. 근데 약간 비용이 조금 부담되긴 하는데 그러니까 지그재그는 하나의 독립된 플랫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저들이 사용하는 키워드가 약간 조금씩 틀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제가 한번 예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이템 스카우트 키워드 분석에서 여름 원피스를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아이템 스카우트에서는 여름 원피스가 3월부터 뜨기 시작해서 10월에 피크를 찍고 다시 하강을 합니다. 지그재그에서 제가 이 키워드를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8월에 검색량이 제일 적고 최저점에서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다시피 똑같은 키워드인데 플랫폼이 다름에 따라서 그 키워드의 흐름과 검색량이 완전히 다른 이런 성향이 보입니다. 아이템 스카우트를 통해서 키워드를 발굴해서 사용할 수도 있는데 아이템 스카우트는 네이버 기반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지그재그에서 상품명을 만들어서 팔겠다 그러면 지그재그 인사이트를 활용하는 게 정확도가 더 높은 거죠. 그러면은 연변청년님은 인사이트를 쓰기 전과 후에 차이가 있을까요?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키워드 인사이트를 처음부터 구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온라인 사업을 시작하면서 이 키워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고 또 이게 사업에 얼마나 핵심이 되는 포인트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처음부터 구독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처음에 매출이 바로 튄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요소들을 다 함께 하다 보니까 3개월 차부터 매출이 한번 크게 튀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크게 상승하고 있거든요. 제가 키워드 인사이트 구독을 통해서 상품명을 만든 결과 보시면 동일 기업 평균이 지금 3,766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들보다
3배, 거의 3배 높은 11,989입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키워드 인사이트를 활용함을 통해서 타 스토어보다 훨씬 월등하게 그리고 유리하게 스토어를 운영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지그재그 인사이트 구독이 굉장히 중요하긴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8월부터 구독을 했거든요. 하지만 저희 8, 9월달 매출은 굉장히 저조했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 돈을 쓴다고 꼭 잘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처음에 매출이 안 나왔기 때문에 왜 안 될까를 정말 많이 고민하고 공부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 결과 10월에 매출이 크게 한번 튀었고 그 뒤로 지금까지 매출이 계속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 개인의 노력과 경험 그리고 노하우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시간이 된다면 이런 걸 직접 부딪혀서 보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럴 만한 시간과 여력이 안 된다면 저희 경험을 토대로 알게 된 팁들을 알려드릴 테니 저를 따라와 주신다면 여러분도 분명히 큰 성과를 이룰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여러분도 꼭 각자가 원하는 유의미한 매출을 만들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 사업하는 연명 청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